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42페이지 대리행위에서 대리의 현명이 나오고 있죠. 일단 현명 방식, 현명주의 예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 됐어요. 근데 을이 제주도에 와서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땅이 좋아 보인단 말이죠. 병과 만나서 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땅을 사는 사람을 병이 을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여기가 현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게 현명이고요. 현명을 하면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니까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지겠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가 땅을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대리인. 따라서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이때는 착오임을 뭐하지 못하냐면 주장하지 못해요.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을이 대리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굳이 을에게 책임을 기속시키지 않고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명의 방식이죠. 무방식입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현명의 방식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을 사칭한 경우죠. 본인을 가장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자신이 갑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것도 뭐죠? 현명으로 봐요. 그렇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것도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본인의 이름만을 썼다 이런 말이 나오면 먼저 우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그것도 뭐죠? 현명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만 대리권이 없다면 그거는 뭐죠?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죠. 예외. 첫째,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나오는데 상행입니다.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이에요. 따라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4. 대리인의 능력,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지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은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일단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에요. 또 법률행위하는 것도 대리인이에요. 그죠? 의사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죠.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누구 말을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우리가 사기 강박에서 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으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느냐?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를 한 사람도 대리니까요. 또 우리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왜 반사적에서 무효냐?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누구요?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이죠. 원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도 본인을 기준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은데 이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효과를 받는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 계약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을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진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다만 우측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요? 본인 것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이고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악이고 을이 선이라면 얘네들은 뭐예요? 선이에요. 왜요? 선악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본인이 을에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요? 본인이 참여한 거니까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때는 뭐죠? 얘네들은 악의가 된다. 이 정도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사자입니다. 대리인이라면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만이 대리인이고요. 그래도 헷갈려요? 그러면 대리인을 누구로 집어넣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친권자로 집어넣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제4절 대리의 효과 해가지고 1.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뭐죠? 직접 기속됩니다. 다만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효과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본인의 능력인데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이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수권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어절에서 뭐가 나오죠? 복대리가 나오고 있죠. 일단 개념은 이런 겁니다.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대리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미성년자인데 술 처먹고 싸움박질해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대리인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라고 하면서 갑을 빼내기 위해서 병이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요 병은 누구를 변론하고 누구를 대리하냐면 갑을 변론하고 갑을 대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표지에 보시면 2번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해가지고 2번 임의대리인이 나오죠. 일단 얘는 친권자인데 법정대리인이죠.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가 있고요. 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그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번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을 말하죠.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죠. 전적으로 책임을 지죠. 다만 법정대리인이 복대 선임한 경우에 항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고요. 임의대리인과 같은 과실 책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하게 된 경우죠. 3번 복대리인 지위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된 거죠. 따라서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요? 작아야 돼요. 또 을의 대리권이 없어진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이런 점이 특색이 있는 거죠. 다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우측에 복대리는 복인권입니다. 이 복대리는 선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수권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임의대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 선임하든 또는 임의대리인 선임하든 복대리는 항상 예외 없이 임의대리인인데 이 사람이 또다시 한번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있다. 다만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6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무권대리가 나오고 있죠. 일단 이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은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죠. 행정고시 민법이 아니죠. 법무사 민법이 아니죠.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그런 민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출제자들도 물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것에 그 문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쉽게 내려고.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무권대리 부분을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를 판례들을 막 잔뜩 외워 제끼는 경향이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틀을 냅니다. 따라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무권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잘 안 받아드시죠. 자, 한번 생각해보죠. 갑의 물건을요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을이 어떻게 갑의 물건을 팔아먹냐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인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유권 대리인 거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대리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서술해 가지고 대리행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는 말은 대리인으로서 뭐를 했어요?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자신의 거라고 해서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건 그냥 무권 대리가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뒤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이 동산이면 선의치에 관한 문제로 해결돼요. 이건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공부할 거고요.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이 부동산이라면 매매에서 담보 책임에서 공부합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고 해서요. 따라서 여기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시고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가요.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둘 다 무권 대리라는 점은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죠.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을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창조도 답이 여기서 나왔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지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예요. 이런 형태의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 맞죠? 원고가 유권 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 대리 성립 여부도 고려해야 된다. X.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원고가 유권 대리의 성립 여부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무권 대리의 일종인 표현 대리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이 무권 대리 행위는 최고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뭐죠? 공통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와요. 본인 스스로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겠다는 얘기고요.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질문 나옵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므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은 다릅니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면 누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무권 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 틀이고요. 별거 아니지만 꼭 숙지하시고 꼭 내 거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교재로 들어가셔야 체계적으로 잡히고 문제 풀 때 뭐 하지도 않아요? 풀리지도 않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서설 나와 있고 무엇부터 나옵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부터 나오죠. 왜냐하면 무권 대리의 원칙적 형태는 뭐죠? 협의의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번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데
A번 추인하고자 할 때 갑은 의나 병한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적 성질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기셔가지고 B번 추인의 방법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라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C번 추인의 상대방도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을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병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전과 같은 전득자가 있다면 전득자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상대방인 병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상대방이 선이면 철회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추인하면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이미 추인했다면 병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추인을 누구한테요? 병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을에게 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은 여전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 추인의 효과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D급번 무권대리인의 본인의 상속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인 경우에는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뭐도 되는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적 법적주의도 상속시킵니다. 이랬을 때 을이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인을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신효성실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반대되는 언행. 무슨 말입니까? 얘는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추인 못하겠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금반의 원칙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더라도 무권대리인 스스로가 무효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서 1번 상대방의 채무권인데 일단 이 채무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채무는 뭘 채무하겠습니까?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채무하고요. 채무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2번 상대방의 철회권에 해가지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할 수 있고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자, 이거죠. 자, 협의 무권대리라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을에게 사서라도 넘겨다오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을한테 직접 손해배상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병,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점이죠.
아주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무권 대리인 스스로가 선택한다 그러면 뭐죠? X입니다. 근데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게 행위 능력이 없다, 을이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을에게 뭐는 필요 없죠? 고의나 과실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5번 본인과 무권 대리죠. 일단 갑과 을은 원래는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에 사무관리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추인해야 비로소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무효입니다. 다만 승낙을 해줬거나 동의를 해줬거나 동의를 받았다면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계약과 단독행위 차이점이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계약. 승낙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죠? 단독행위잖아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동의를 해줬어요. 그러면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때는 계약에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이 무엇과 다름이 없어져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약에 무권 대리에 관한 문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4절, 4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표현들이가 나오고 넘겨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표현들이가 뭔가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들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들이 되려면 무권 대리여야 되고요. 무권 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하죠. 만약에 현명이 없었다면 아예 무권 대리가 아니므로 뭐가 될 수도 없어요?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죠.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한 거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 첫 번째 사유가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입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요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을이 내 대리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고 기억 요건해가지고 수권 사실에 통지해가지고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B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것보다 넘으면 그때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C번 대리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어야 되고요. D번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물론 언제 선이고 무과시해야 됩니까? 대리행위 당시 선이고 무과시해야 되고요.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주의하실 것은 적용 범위. 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고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유권 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을에게는 매매 계약할 대리권은 없죠. 따라서 뭐죠? 요 매매에게는 무권 대리지만 다만 이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죠? 본인이 제공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데 A번 권한을 넘으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종류 불문입니다.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B번 권한 밖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 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어떻게 해요? 대리권과 유사할 필요도 없고 전혀 이질적 행위라 하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되고요. 10번 상대방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상대방의 선의 무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선의 무관실 정당한 이유는 언제 있어야 되냐면 대리 행위 시에 필요하죠. 효과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묻지 않고 뭐가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을 했는데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라고 하고요. 이것도 적용 범위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까지 왔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 구체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표현 대리는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뭐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다. 따라서 표현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 행위에 대한 뭐가요? 현명이 필요하다. 만약에 현명이 없으면 아예 뭐죠? 무권 대리가 아니니까요. 또 표현 대리 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 첫째, 주지도 않고 줬다고 뭐죠? 표시라든지. 둘째, 아니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든지. 아니면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본인과 표현들의 관계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현들의 효과.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메모할까요? 가사를 빼찍 해가지고 과실상계 가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서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책임행을 깎을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 본인은 표현들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뭐하면 그만이에요? 추인하면 그만이니까. 2번 표현들이도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도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도 체류할 수 있고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대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